수렵을 하면 가축을 키울 이유가 없죠. 사냥해서 신선한 걸 먹으면 되는데 가축이라는 건 농업혁명에서 필요한 하나의 문화의 형태예요. 여기는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는요. 가축이 될 수 있는 대형 포유류가 한 종밖에 없었대요. 라마라고 낙타같이. 근데 유라시아 대륙 같은 경우는 뭐 개, 소, 말, 돼지서부터 시작해서 포유류가 13종 이상 가축이 될 수 있는 종류가 많았다는 거죠. 이미.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균은 어디서 와요? 가축. 메르스 어디서 왔어요? 낙타. 조류 독감. 조류. 잘하네. 조류 독감은 조류에서 온 거. 그렇죠. 글쎄. 갑각류에서 오진 않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런 균 때문에 고생했겠죠. 근데 죽고 뭐 아프고 하면서 대를 물려가면서 항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종류의 그 균을 온몸에 품고 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밟았는데 아메리카는 한 종에 대한 항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 몰살됐다는 얘기예요. 외계인이 쿨하게 이 역사를 쭉 여러 종들의 역사를 보고 아 저기 승자가 누구지?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유럽의 그런 기후와 환경 속에서 농경이 시작되고 가축화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변이가 많이 일어나서 명력이 높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싸움을 하러 갔는데 그쪽에서는 인구가 이렇게 인구 비율도 높지 않고 가축화도 잘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균에게 진 거죠. 듣고 보니까 재밌는 게 1898년인가 허버트 조지 웨이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SF 소설 하나 냈는데 그게 이제 우주 전쟁이라는 화성에서 맨날 벌어지는 일이죠. 손으로 외계인들이 화성에서 위에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붕 서가지고 이따만한 괴물이 막 사람들을 막 레이저 총으로 막 죽이는. 지구인이 상대가 안 돼요. 워낙 문명 차이가 심하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제 살육을 당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이기거든요. 왜 이기냐면은 지구의 바로 그 박테리아, 세균. 아 맞아. 균 때문에 균 때문에 결국은 다 전멸을 하는 그런 설정이 나와요. 우리의 오류 중에 하나는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 우리 인간이 지구를 대표한다고 착각을 해서 우리가 외계인과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구의 진짜 주인이 균이에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우린 그냥 항상 무기 만들고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 너무 맞는 말씀인 게 사실 세균은 38억 년 전에 지구상에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일 많았지만 사실 지금도 제일 많아요. 그렇죠. 생물량에서는. 아마 외계인이 지구를 봤을 때 가장 지구의 지배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아 세균? 우리는 걔네 눈에 이제 세균이 타고 다니는 탈 것인데 우리가 세균을 막 갖고 갔는데 이게 외계인한테 옮겨질까 안 옮겨질까를 보겠죠. 그런데 우리 병이 그들한테 옮겨지면 그때는 이제 지옥문이 열리는. 그러니까 지금 나사에서도 외계 탐사할 때도 갖고 뭔가 들어올 때 굉장히 조심해서 갖고 들어오거든요. 만에 하나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우리에게 치명적인 세균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 호킹이 실제로 약간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세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왜 외계 지성체 탐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색을 하고 조금 살살해라. 왜냐하면 지금 어쩌면 외계 생명체들이 와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만나려고 접근하면 결국 접촉이 일어나고 그 접촉에서는 스페인 군이 잉카 제국을 다 멸망시켰듯이 그런 일이 가능성이 있으니 과학기술이 좀 더 발전시킨 다음에 진작에 만남을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균 입장에서는 이제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매력적인 이제 신규 아파트 분양 정도. 그렇죠. 매력적인 숙주. 이게 운동이야. 새로운 애들이 새로운 맛이야. 균은 숙주를 죽이지 않아요. 신도시가 생겼어. 인간 질릴 때 됐는데 새로운 숙주가 나타났네. 그러니까 이제 뭐 외계인 보고 저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 살 수 있을까 들어갔는데 균의 선택이죠. 여기는 뭐 못 살아. 뭐 이럴 수 있고. 소문 씨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때 인간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였다고?
로마 그래서, 제국때요. 예. 28? 오 비슷했어요. 아, 제가 봤던 문헌에서 뭐 어디? 괜찮다. 22살 정도. 이론이 있네. 근데 한 100년 전 19세기 말 얼마나 살았을까요? 평균 수명이. 19세기 말이요? 예. 평균 수명 예. 15? 아니 더 오래 살았겠지. 이 정답 본능 때문에 거꾸로 가는 거야. 무조건 거꾸로 가는 거야. 생각을. 아이고 좀. 32. 30. 그럼. 오, 와 생각하니까 맞추잖아요. 불과 100년 전인데 태어나서 별 문제 없이 살면은 60세, 70세 살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전염병으로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평균을 내는데 포함되니까 평균값이 딱 낮은 거예요. 영아 사망률이 너무 그렇죠. 높죠. 예. 근데 근대까지도 사실 세균 때문에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죽었어요. 그 스페인 독감이라는 독감이 있었거든요. 지금 많은 학자들의 추산으로는 5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그걸로 죽었을 거라는 추산을 하는데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균의 파트가 되게 영향력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에서도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백인분들이 원주민들 몰살시키려는 어떠한 작전으로 천연두 환자가 쓰던 담요를 선물해주기도 한다라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유기인이 고지대에서 웃음병이라는 쿠르병이라는 게 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쿠르병? 네, 근데 조금 징그럽기도 한데 이게 유기니의 고지대에서 웃음병을 일으키던 바이러스는 먹힌 사람들에게서 먹은 사람에게 전해졌다. 즉 식인 풍습을 통해서 전염된 이 병은 고지대의 엄마들이 죽은 쿠르병 환자를 요리하기 위해 막 잘라낸 머리꼬를 아이들이 만지작거리다가 그 손가락을 빨았을 때 전염된 것이다라는 글이 나와요. 싫어요, 싫어? 네, 싫어요. 프리온 단백질. 프리온. 프리온 단백질? 그래서 광우병. 광우병. 예. 아, 진짜? 그러면 식인 풍습이 없어지면서 쿠르병도 없어진 건가? 네, 맞아요. 맞아요. 조선시대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별명이 산미였어요. 산미. 눈썹이 3개다. 어렸을 때 마마를 알아가지고 이제 자국 때문에 눈썹이 이제 3개인데 이분이 이제 많은 자식을 마마로 잃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의학책을 써요. 그게 이제 마과회통이에요. 그때 마과회통을 보면 약간 그 예방 접종을 통해서 항체를 만드는 연습을 한 거죠. 저 수두딱지를 띄어가지고 가루를 내서 적셔서 코에 쑤셔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마마를 앓는 사람은 옷을 벗겨서 한번 입어본다든지. 근데 이제 의도는 좋은데 이게 확 번져갖고 이게 막 잘못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일반화되진 못하고 이게 일반화된 게 1880년에 지석영 선생은 소의 고름을 짜옵니다. 우두라고 그래서 그 소 젖통에 막 이제 우두라는 병은 고름이 생기는데 그걸 뽑아갖고 사람한테 이걸 주사라면 항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성공을 해서 그때부터 종두법이 실시돼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제 불주사를 맞았죠. 예전에 들었던 전염병 요즘엔 좀 많이 극복이 된 듯한 뭐 아폴로 눈병 학교 가면 애들 막 눈 시뻘개가지고 그렇죠. 이만한 거 달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학교 안 가려고 야 나도 좀 기르자. 진짜요? 교과서에 묻혀놨다가 다음에 여름에 또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저도 균 파트를 읽고 나서 사실 집 청소를 했어요. 갑자기 핸드폰을 물티슈로 좀 닦아보고요. 오늘 다 우리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왔는데 우리 피부에만 살고 있는 세균의 종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한 1000 정도예요. 1000종. 아무리 세안을 해도 1000종에 대한 세균이 있고 세균? 심지어 그 세균이 없으면 우리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요. 외계인 과학자가 현미경을 들이대고 인간을 보면 인간은 하나의 개체라기보다는 세균의 덩어리예요. 그것이 서로 충돌도 하고 협력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개체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균을 어느 정도 극복을 좀 그래도 한 거 아닙니까?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극복을 했는데 정복되지 않는 이유는 균도 진화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균은 끊임없이 이제 진화하면서 우리가 같이 일단 살아간다는 전제를 깔고 우리가 어떻게 피해를 덜 입을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